야, 목소리 들리니? 들어온 사람 좀 말해줘. 핀 마이크 한번 써봤는데 안 되면 빼고. 목소리 들리면 말해줘. 채팅으로. 민우야, 영우야, 목소리 들리면 좀 말해줄래? 채팅으로. 마이크를 뺄까 지금 뭐 생각 중인데. 목소리 들려? 확인 좀. 채팅창이 없나? 야, 마이크 들리냐 안 들리냐 뭐 좀 말해줘. 마이크 목소리 안 들려? 목소리 안 들리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하고 지금하고 목소리 비교 좀 해줄래? 어때? 이게 나아? 아니면 저번 게 나아? 제가 되게 관찰력 좋은 스타일 많은데 우리 정규쌤은 항상 어깨를 잘 펴고 다니시는데 핀 마이크를 써봤는데 저번 그냥 생목이 나오면 생목하고 핀 마이크가 나오면 핀 마이크하고 어느 게 나아? 아 그대로인 것 같아? 아, 그럼 뭐 하나 말하네. 아, 별 차이 없어? 알았어. 별 차이 없다 그러네? 아, 지금이 더 커? 지금이 더 낫지? 좀 있으면 시작해야 돼. 우리 허정수 선생님에게도 관심을. 지금 이제 애들 들어오는 중이라 화면 조정을 좀 하고. 예지가 와요? 아니 그냥 내신 때 오긴 오겠죠? 학원을 재수학원을 옮겼다 그러던데. 언제? 어제 못 들으셨어요? 예. 재수학원으로 지금 등록을 했대요. 예지? 왜요? 학교 안 가니까 거기 처박히고 싶은 거죠 어디. 지가 혼자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이제 인터넷으로. 학원도 수업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거 같아. 한번 예지하고 통화해봐야겠다. 아니 원래 걔 씻고 있잖아요. 그 여자 걔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지금 쉬고. 지금은 출결을 좀 하고. 그 HY가 누구야? HY 명수인가? 그래서 봐. 명수 영어로 그지? 명수구나. 출결 체크를 몇 시에 출결 체크할게.
영우. 야, 톡방에 더 뭐야 그 애들 혹시 로그인 안 되고 들어오는 친구 있으면 말해줘. 아까 선우 같고. 여기 나왔어. 선우 같고. 정민우. 영수. 잠깐. 영수. 손님이라고 민구가 맞고 소희소가 맞고 민우 맞고 현준이 4명. 아, 민구 왔네. 야, 톡방에 현서, 찬민, 형준이. 톡방에 현서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찬민이하고 형준이 3명 들어왔나 안 나왔나만 좀 해줄래? 7초 후에 아마 방송되니까. 형준이, 영우, 아니 형준이, 그 다음에 찬민이, 현서 3명만 들어오면 될 것 같다. 톡방에 또 우리 톡방에 혹시 말해줄래? 혹시나 로그인 안 되고 지금 내 휴대폰을 여기 걸어놔서 톡을 날리기가 힘들어. 누가 한 명 좀 쳐줘. 민우나 뭐 영우나 민구가 한번 쳐봐. 형준이, 현서, 그 다음에 찬민이 있나? 없으면 진행할게. 9시가 10시가 됐으니까 3명. 이제 저 PPT 할 거라 나 채팅방 잘 못 본다. 참고로 알아라. 현으로 볼까? 자, 한번만 치고 수업할게. 그래서 찬민, 형준. 중인가 확인하고. 현서가 저 현서가 왔고요. 명수가 네, 현서. 네. 네. 현서가 현서구나. 한글로 써 한글로. 야, 수업을 좀 진행할까? 글씨는 다 보이나 확인하고, 영어는 다 보이는 거 맞고, 여기까지.
야, 톡방에 그 뭐지? 숙제한 거 모르는 거 질문 민우만 했던데. 아까 내가 지워버렸다. 467번하고 민우야 미안한데 번호 2개만 적어주라. 아까 모르는 거 질문 있었는데 아이, 자꾸 봐야네. 톡방으로 번호를 아까 2개 봤는데 467, 486. 467번, 486번. 오케이. 채팅방은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수업 진행할게. 일단 뭐 민우가 2문제 질문이 있었는데 PPT를 넘어가는구나. 자, 일단은 467번 문제 하나 봐볼게.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남겨. 일단 질문 먼저 해결하고 또 볼게. 467번 한번 살펴보면 일단 확률 변수 x와 y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각각 a, b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중 옳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x가 정규분포니까 여기 간단히 써볼게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a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y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b다. 근데 a, b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모르죠. 자, 기억을 먼저 보죠. 기억을 한번 봐보면 x가 1에서부터 2까지 될 확률과 2에서 3까지 될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 확률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변수 같은 거네. 그럼 xx니까 확률 계산을 한번 볼까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정규분포 모양이 이런 형태 모양이고 평균은 있잖아. 평균은 지금 0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된 녀석이야. 그러니까 x는 0에 대해 대칭 녀석이라고. 그런데 1에서부터 2까지 이 확률하고 이게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까? 기억이라고 해보고 요 두 번째 2에서 3까지 확률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감소함수야. 그냥 당연히 이 확률이 2에서 3까지 확률보다 어떻게? 크지?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럼 같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얘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위 구한다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니은을 보면 이제 분포가 다른 녀석을 뭐 하는 거냐면 비교를 해야 한단 말이지. 분포가 다른 녀석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니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거를 Z로 많이 바꿨어. Z로 바꾸려면은 마이너스 A에서 어떻게 되죠? 0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 A로 나눠주면 그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2 되겠지? 마찬가지 방법이야. 0에서부터 B까지 확률이면 이건 B에서 Z로 바꾸는 대신에 B에서 0 뺀 다음에 B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에서 0까지 확률이고 0에서 1까지 확률이잖아. 그치? 표준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확률은 당연히 어떻게? 같죠. 왜냐면 그림 모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건 대칭이니까 이는 참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 디귿을 볼게요. 디귿에선 이번에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에서 1까지 확률과 마이너스 2에서 확률이 같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귿이 좀 어려운데요. 디귿을 잘 봐. 확률이 같으려면 뭐가
x가 이건지 y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선생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된 녀석하고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된 녀석이 있는데 평균은 둘 다 0인데 표준 편차는 어느 게 작다고 했죠? 요게 작다라고 했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를 한 이 정도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1까지 확률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확률 2에서 2까지 확률인데 확률이 만약에 이게 좀 같으려면 위에 있는 녀석에서 어떻게 보면 1에서부터 2까지 확률을 보면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큰 거잖아. 그러면은 결론은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요 녀석이 y가 되어야 y 분포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확률 좀 넓게 포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x가 이렇게 되어야 마이너스에서 1까지 확률이 좀 많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서 이 구간을 늘리더라도 확률이 같을 수가 있겠지. 그럼 선생님은 x가 이거고 y가 이건데 우리가 위에 있다는 말은 표준편차가 이건 a였고 이건 b였어요. y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야 돼? 당연히 이걸 보면서 위에 있는 게 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게 표준편차가 더 크다라고 했지.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참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86번 문제 볼게. 선생님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번 또 들어가 볼 건데 왜냐면 뭐 출결하고 그리고 뭐 졸고 있나 없나.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 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거니까 선생님 수시로 38 한 번씩만 눌러줘. 38 알겠지? 좀 이따가 지금 말고 그래야 자리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486번 문제 한번 볼게요. 486번 문제는 질문을 올려야 선생님이 받아줄 수 있어. 그럼 질문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런 거 좀 생각하고 꼭 문제를 풀어봐야 돼. 486번 문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 이런 거 중요한 멘트는 이거고요. 중요한 선생님 글 읽을 때 이거고 뭐 그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내압 강도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불량포로 분류하는데 어쩌지 공량 나 처음 보는 거야. 공정 지수 능력이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더라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죠? 자, 그런데 G가 0.8일 때 임의로 한 개의 불량품의 확률을 오른쪽에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G가 0.8이라는 말은 이 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이 0.8이다. 뭐 요 정도 사실을 이용해서 불량품의 확률인데 불량품이 된다는 말은 내압 강도가 40보다는 이걸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이 확률이 바로 불량품이 될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구해보라는 거다. 그럼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하여튼 확률 변수가 정유율표를 따르는데 뭐 이런 특별한 문자 조건이 하나 주어졌다. 다음 같은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확률 계산할 때는 표준화야. 뭐 다른 거 없어. 그럼 40에서 평균을 뭐 해야 하는 거고 빼야 하는 거고 표준 편차로 뭐 해야 돼? 나눠야 하는데 얘를 이용하라는데 얼핏 비슷하네요. 그죠? 3을 요로 곱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나누면 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정확히 마이너스 38, 24, 2.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이 표를 보면서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그려나는 거. 실수를 안 하려고. 마이너스 2.4보다 작을 확률. 이 확률을 일단 구하라는 문제고 그럼 표로에서 우리가 요 2.4, 0에서부터 2.4까지 확률이 0.4918인데 마이너스 2.4에서 0까지 확률도 역시나 0.4918이 된다. 뭐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0.5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예요? 0.4918을 빼면 되니까 끝자리가 일단 2야. 두 개 있네요. 그럼 49, 90 한 다음에 2, 8, 0, 0.
다 계산하죠. 0.08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일단 민우가 물어봤던 문제인데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지. 다른 친구들이 더 있으면 다음에도 톡방에 우리요. 그럼 다시 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저번 시간에 좀 마무리 못했던 거 한 번 더 보고 또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써서 마지막 계산이 아리까리했던 거 이거 465번 문제 한 번만 더 볼게. 정교분포가 주어졌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k가 12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지? 이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어떻게 처음에 풀이냐면 gk라는 녀석을 k-4라고 썼더라고. 요 k-8에서부터 어디까지요? K까지 내릴 확률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하여튼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을 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럼 기본적인 식이 이거고, 이거를 우리가 K에 대한 함수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가 FK 마이너스 F K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분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라고. 그렇지? 평균에 대해서 x는 m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데 fk에 대한 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녀석의 모양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fk 빼기 8이라는 것은 얘를 8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 이거지. 이렇게 8만큼 평행되었으니까 이 대칭축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m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대칭 녀석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어떻게? 이 m과 m 더하기 4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fk, 이게 fk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아래 있는 녀석이 fk 빼기 8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m 더하기 4에서는 뭐를 갖겠다? 우리는 이 gk라는 녀석은 gk는 그 k가 얼마일 때 k가 m 더하기 4에서 뭐를 갖는다? 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면 극대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극대값이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뭘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 건데 그게 12라고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m은 얼마가 되어야겠다? 8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좀 또 들어가 보면 직관적으로는 이게 이런 형태 모양이니까, 그렇지? 요게 x가 m이라고 했을 때 k 빼기 8에서부터 k 더와 k까지 이 확률이 어떻게 가장 크거든. 그럼 크려면 어떻게 되냐면 k 빼기 8과 k의 중점이 뭐가 되어야겠다? m이 되어야겠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확률을 가장 많이 포함할 때가 언제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분포 모양이 x는 m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좌우 대칭인 형태 모양이기 때문에 k 빼기 8에서부터 k까지 확률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얘와 얘의 중점이 뭐가 될 때? m이 될 때. 그지?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저게 k-4인데 그게 m이 될 때니까 k가 역시나 얼마일 때다? m 더하기 4일 때다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적분에서도 좀 넓이에 관한 어떤 함수에 관한 해석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 그 다음에는 약간 어려워 보이는 거 유형, 좀 쉬운 것도 좀 풀어드리긴 할 건데, 처음 보는 거면 좀 쉬운 거 풀고, 그러면 좀 어려운 것도 좀 풀고, 그렇게. 이건 아까 했고. 비슷하고요. 이거 아까 친구들 좀 약한 거 같아서 한번 좀 더 볼까요? 469번 문제를 보면
역시 분포가 다른 x, y가 있는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x하고 y가 이렇게 좌우 대칭 k를 기준해서 k보다 같거나 클 확률과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 확률도 주어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을 줄 테니까 얘들아 확률을 줄 테니까 경계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x가 k일 때 확률이라는 것은 표준화를 해야 돼. 당연히 표준화를 하면 k에서 평균이 얼마고요? 5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뭐 시그마야. 근데 요게 0.105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이런 거야. 표준 정규분포 그림을 일단 대충 그려. 여기가 뭐 z가 지금 0인 경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경계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라는 것은 그게 0.5를 넘지 않네. 그지? 0.5를 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건 대략 1번 쪽에 있어야 할까? 2번 쪽에 이 경계가 있어야 할까? 그걸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뭐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얘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반응이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잖아. 같거나 크다. 그지? 이 경계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5를 넘지 않는 0.1056이 된다는 말은 대략 이 확률이 0.1056 이렇게 된다는 말이니까 1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2번이 있어야 하는 경계야. 그치? 여기까지 돼? 그러면 1056이 되려면 0에서부터 이 경계까지 확률이 얼마가 돼야 할 거냐면 0.3944가 돼야겠네. 0.3944가 되어야 얘랑 더한 것이 0.5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경계는 얼마가 되야겠다? 1.25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얘가 1.25가 됩니다. 1.25면 얼마죠? 대략 4분의 5가 되나요? 4분의 5가 돼야 합니다. 그럼 K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K값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제는 Y가 K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인데 이것도 표준화를 일단 해. 표준화를 하면 Z로 바꾸면 K- 평균이 이번엔 65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죠. 이거 조심해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시그마의 제곱은 결국은 2시그마의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거 잘 봐야 돼. 그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엔 이 경계가 같거나 작을 확률이잖아. 같거나 작을 확률이 0.1056이 되려면 같거나 작다라는 말은 그때는 이때란 말이야. 이때가 0.1056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계는 1.25와 관련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경계는 음수 쪽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얼마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25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K값 구하고 K값 구하시면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경계가 왼쪽에 있어야 할까? 오른쪽에 있어야 할까? X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지. 이게 참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여러 번 학습하고 본인이 해결할 때까지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주. 계산은 안 할게요. 자, 요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뺄게요. 빼고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약간 9월달 평가원 정도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데 한번 보자. 왜냐하면 뭔가 확률을 함수로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적을 함수로 하는 함수 해석이다 이거죠.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분의 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위에다가 x라는 녀석은 평균이 2분의 3. 항상 이거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 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HT는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지. 얘가 뭐 확률을 어떤 함수로 하는 거지. 뭐 이거 하고 나서 심하게 좀 더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HT의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H형과 H만 구하래. 자, 요 문제는 일단 문제를 풀고 약간 개념은 선생님이 이거 PPT를 끄고 나서 이쪽 개념, 심화 개념을 하나 해드릴 거야.
요거는 이것도 일단 별표를 해놔. 중요한 문제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H0 값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H0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확률이고. 그죠? 0에서 1까지 확률이라고 하면 표준화를 통해서, 그지? 표준화를 통해서 Z로 바꾸는 대신에 0에서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일단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H2는 뭐가 되는지 보자. H2는 2에서 얘가 3까지가 되는 거죠. 2에서 3까지 확률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Z로 바꾼다고 하면 암산을 좀 할게. 이 정도는 2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 2분의 1을 2로 나누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3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3, 2분의 3을 2로 나눠주면 4분의 3이 되는 거지. 평건에서 그냥 단순 노가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이 확률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이 확률인데, 이 확률이나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이 확률의 2배를 하면 될 건데,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는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 반쪽에 0에서부터 4분의 3까지 확률에서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 확률을 어떻게 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계획만 써줄게. 2배를 합니다. 0에서 4분의 3은 0.75죠. 0.75는 0.2734야. 2734라고 줘줬고요. 거기서 뺍니다. 뭐를? 0에서부터 4분의 1. 4분의 1은 0.25죠. 0.25는 0.0987인데 이걸 뺀 다음에 그걸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요런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표준화를 해놓고 그림을 일단 항상 그려놓은 다음에 좀 불필요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을 때는 그 그림 가지고 이런 대칭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문제가 나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따지 2개 이상 되는 평가원 수능 문제는 꼭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계속 볼 거니까. 그지? 자, 혹시나 해서 지금 카톡에 뭐 또 들어왔나 확인을 조금 금방 한번 해볼게. 38 다 한번 쳐. 안 들어왔네. 아무도 안 치네. 안 들리니? 형준이가 있구나. 오케이. 야, 목소리 안 들려? 아프리카 방송에 왜 아무도 안 쳐? 다 자리 비었냐? 38 쳐보라. 형준이 오케이. 야, 근데 내가 채팅창을 여기서 지금 한번 보는데 아니야. 더 카톡으로 보고 있어. 호준아. 자, 다시 시작할게요. 알겠어. 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수하고 창민이만 나중에 연락합니다. 창민이 어제 명수는 연락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뭐 거의 유형이 비슷하죠? 이거는 적분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또 뭐 이 개념은 나중에 또 심화 개념을 한번 합시다. 한번 할 거고. 자, 글 주어진 거 식 세우는 거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 수능 문제니까. 문제 막 이렇게 문제가 길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길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 내용을 좀만 잘 읽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볼 때 선생님은 그냥 쭉 그냥 다 웬만하면 읽지 말고 무게가 확률 변수고, 그 무게가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1.5가 되고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거면 여기까지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어찌어찌해서 그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뭐 이상이고 1.3 이상이고 무게가 1.8 이하가 될 확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이거를 발췌하는 능력이야. 발췌하는 거.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이거랑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냐,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 왜냐하면 정규분석 확률 계산 말고 없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포인트만 잡아주면 이거를 우리가 뭘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말 안 할게요. 이걸 Z로 바꾸고 1.3은 1.3에서 평균 뭐를 빼는 거고 1.5를 빼고 표준편차 0.2로 빼서 그냥 한번 써주기만 할게. 자, 이렇게 말이야. 1.3에서 평균 1.5를 빼고 표준편차 0.2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Z 그 다음에 1.8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아마. 그지? 손에 익으면 쉬워. 이제 통계는 0.2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계산하는 건 좀 알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두 번째 내용도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고, 똑같은 거는 너희들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야. 됐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 다 똑같은 거네. 문제만 길었지, 그지? 다 똑같아. 자, 요거는 좀 볼까요? 요거는요, 뭐죠? 확률을 줄 테니까 경계값을 구하는 대표적인 유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부등호 때문에 실수를 좀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좀 천천히 한번 봐볼게. 그 중간 난이도는 되는 문제예요. 어떤 모집 인원이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있어요. 200명이 있는데, 문제자가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대. 모집 인원이 200명인데 1000명이 수험생이 응시하였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합격할 확률이 주어진 거잖아. 1000명이 지원했는데 200명이 합격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은 얼마냐면 1000분의 200이니까 10분의 2, 0.2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치? 2인가요? 1000분의 2니까 맞죠? 10분의 2, 0.2가 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156점이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거야. 합격하기 위한 최저점수를 구해보래요. 자, 확률을 줄 테니까 경계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점수, 그 최저점수는 여러분도 그렇게 최저점수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저점수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그 A보다 어떻게 돼야 할까요? 얘가 같거나 커야 할까요? 같거나 작아야 할까요? 합격하려면 그 합격자의 점수라는 녀석은 그 최저점수보다 어떻게 같거나 커야겠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시험이 있는데 평균 합격자 최저 마지노선이 80점이래.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그 80점 이상보다 높게 받으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하기 위한 녀석은 이 최저점수보다 같거나 커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소재에서 애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야. 부등호를 잘못 표현해가지고 틀린다 이거지.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0.2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0.2라고. 그럼 표준화를 하면 자, 이 연습이 제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A에서 평균 얼마를 빼고 156을 빼고 156을 빼고 표준 편차 25 남았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0.2가 되려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계가 1번에 있어야 돼요? 2번에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할 시간 한 1분 드릴게. 조용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채팅창에 올려.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이 경계가. 나 볼 거야, 빨리.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Z가 이 경계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1이래요. 그죠? 그럼 경계가 1번에 있어야 됩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것만 알면 돼. 생각했어? 그럼 말할게. 2번이 있어야 한다. 그지? 왜 그런지 알겠어?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0.2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이 경계까지 확률이 0.3이 되는 걸 찾아야 돼. 0.3이 되는 게 얼마예요? 0.84가 말이지. 그래서 이 경계가 얼마가 되겠다? 0.84다 이렇게 놓고 나서 20 곱하고 156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A값, 그 최저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잘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또 경계가 막 0.7이다. 그때는 1번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1번이 있어야겠지만 0.5를 넘지 않아. 그때는 2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거든.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 그치? 이거를 여러분이 좀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486번은 됐고요. 좀 판단하는 것은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길었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 예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그 정규분포 파트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 그거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72번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30번 이상 36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주사위인데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씩 해서 나올 확률이 결정된 거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로 결정됐어. 확률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독립시행입니다. 그럼 무슨 분포예요? 이항분포죠. 그러면 이항분포 한번 식을 써보면 x는 내가 이렇게 횟수라고 볼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라고 했을 때 몇 번을 시행했죠? 72번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로 결정된 독립시행 이항분포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횟수가 몇 번 이상? 30번 이상 그리고 36번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고맙게도 이것은 0이라든지 72가 양끝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표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더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했지. 0은 뭐라고 인정하라고? 양의 무한대. 그리고 72는 뭐라고 생각해야? 음의 무한대. 72는 양의 무한대. 여긴 0이나 72가 없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했으니까 평균은 뭐가 되고? MP. 그지? 평균은 MP. 그게 평균이야. 그러면 72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되고, 분산은 MPQ. 그럼 24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는 거죠. 3분의 2만 곱하면 8, 26,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를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거야. 이건 좀 암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30에서 24를 빼. 그럼 6이 남아. 6을 4로 나눠.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은 1.5가 될 거고요. 36에서 24를 빼면 12. 12를 4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럼 1.5에서 3까지 확률.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생각. 3에서부터 3에서부터 1.5. 쉽게 말하면 2 넓이니까 0에서 3까지 확률 0.4987에서
4, 3, 3, 2를 뺄 거니까 이거에서 이걸 뺄 거야. 끝자리가 5야. 끝자리가 왜 5가 이렇게 많어? 에이 짜증나. 8에서 3 빼면 5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죠? 맞죠? 2번 되겠지? 다 계산해도 귀찮아. 그치? 이런 것만 좀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은 주제야. 근데 자주 나와요. 그죠? 자, 이것도 뭐 확률 줄 테니까 경계값 구하라는 문제죠. 경계값 구하는 문제. 이항분포. 근데 대신에 이항분포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또 볼게.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졌다. 앞면에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얘는 역시나 이항분포야. 400번을 시행했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까 2분의 1이고 확률 변수가 횟수란 말이야. 그럼 이항분포야.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제자들도 원래 400번을 했으면 K번 이하가 될 확률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0번 이상 K번 이하가 될 확률이지만 출제자는 그걸 아무튼 정규분포로 근사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분포 근사할 때 0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생각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쓴 거야. 그래서 애들이 5개념이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나? 그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그치? 평균은 NP니까 어떻게 되는 거고 한번 경계값 또 공부해 볼게요. 평균은 NP니까 얼마가 돼? 200이 되고요. 분산은 NPQ니까 100 그럼 10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로 바뀌면서 K에서 평균 빼고 표준 벤차 10으로 나누는 거야. 자, 이건 잘 봐야 돼. 저 경계가 얘들아 이거 라스트야. 그러면 선생님이 라스트니까 이거는 이런 소재를 내가 안 푼다. 이번에 정확히 맞춰버려. 여러분이 한번 채팅창 올려주고 뭐가 될 것인가 생각. 내가 관찰할 거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것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5를 넘었어. 0.972야. 자, 채팅창에 이 경계가 1번이 할까? 2번이 할까? 대답. 자, 써야 돼. 자, 볼게. 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쓰세요. 민우 2번. 영우 1번이야? 영우 1번이었습니까? 아니지 2번? 2번. 그래 2번 4명이나 벌써 나왔네. 다른 애 느려 지금. 자 좋아 2번이에요. 2번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보았어요. 여기 채팅창은 PPT 때문에 내가 못 봐서 녹화하면 뒤에서 봤어.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강의가 아니라 너희들하고 나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경계가 0.5를 넘었잖아. 그죠? 왜 2번이 하면 안 된다? 0.5를 넘었으니까 같거나 작을 확률이면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0.9774이면 이 경계는 요 반쪽의 넓이가 0.5니까 여기 넓이는 0.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4772를 찾으면 되겠지. 그지? 왜냐면 0.5에다가 이걸 더해야 0.9772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경계는 0.4772가 되는 경계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라고 했을 때 K값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곱하면 20, 200 넘어가면 220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규분포 문제 3가지 유형을 일단 먼저 말했어. 첫 번째는 확률 계산하는 문제. 그치?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경계값을 줄 테니까 이렇게 경계값을 줄 테니까 확률을 줄 테니까 경계값을 구하는 문제.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정규분포를 이항분포로 근사하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만 이렇게 뚫리면 나머지 쭉쭉 간다. 그럼 새로운 유형들만 좀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아직 안 풀어봤지만 짬뽕 유형이 있다 해서 그 문제에 나오겠지 언젠가. 정규분포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정규분포로 계산. 그치? 그 정규, 이항, 정규 이 세 가지 패턴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인데 문제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졸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근데 뭐 나머지는 뭐 없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느낌상. 그죠? 자, 요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계산 문제. 이것도 패스.
두 개짜리. 뭐 이거 좀 특이하니까 좀 볼까요? 좀 특이해 보이잖아. 뭔가 짬뽕이 됐어. 짬뽕이 된 거라 또 9월달 평가 문제면 그래도 있는 문제니까 봐볼게.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었어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죠. 원점을 지나면서 0에서 2까지 높이가 1이 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0에서 1까지 확률 0에서 1까지 확률 요 넓이죠. 근데 이 넓이를 내가 그냥 이거 뭐 직접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 닮은비가 1대2야. 닮은비가 1대2면 이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닮은비가 1대2잖아.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대4잖아. 그럼 1대4면 얘가 차지하는 건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하면 돼. 닮은비가 1대4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게 빨라.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이런 문제 나오면 닮은비 가지고 구하는 거 쉽고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 0에서부터 6까지 되는 확률이 4분의 1로 결정된 시행이야. 뭐지? 확률이 결정됐다고요? 그러면 뒤에 나올 멘트는 알아야 돼. 확률이 결정되었다고요?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면 이항분포지요. 확률 변수를 횟수로 잡아야지요. 요게 딱 니들이 멘트가 나와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확률이 결정됐습니다. 아, 그럼 독립시행입니다. 아, 그럼 이항분포지요. 확률 변수는 뭔가요? 횟수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그러면 뒤에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3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3회의 독립시행 3회를 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A라고 써볼게요. 이거 Y라고 쓸까? 그죠? Y가 3번을 시행했는데 한 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로 결정된? 4분의 1로 결정된 이런 독립시행에서 A가 2번 이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문제네요. 그죠? A가 3번 중에서 2번 이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Y가 2번이라고 하면 될 거고 Y가 3번씩 했으니까 이 확률인데 이거는 굳이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항분포라는 개념에서 정의식 이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Y가 R번 일어날 확률이 3번 했다고 하면은 3CR 4분의 1의 R승 4분의 3의 3-R 여기서 R이라는 녀석은 0, 1, 2, 3 이항분포에서 그지? 우리가 2의 이상이가 2하고 3을 대입한 한번 써볼까요? 3C2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의 1승 요거랑 3C3은 우리가 3C3 4분의 1의 몇 승? 3승 요거를 우리가 두 놈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건 근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사하는 건 여러분이 말 그대로 계산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면 좀 많은 거 그런 형태를 근사하는 거지 이렇게 뭐 한두 개 정도 좀 계산되는 형태는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통계학에서 선생님 어떨 때는 근사를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확률 계산하니까 약간 이거는 교육까지는 없지만 선생님 통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MP가 5보다 작거나 클 때는 근사를 하고요. MP가 5보다 작을 때 MP가 5보다 작을 때는 그냥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게 기준이야. 필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n이 지금 얼마냐면 3이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이니까 5보다 작아. 그런 거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는. 그죠? 근데 MP가 5보다 크다. 만약에 이거 100이고 얘가 만약에 그래서 4분의 1이야. 100번 시행했고 4분의 1이야. 그런 거는 계산을 못한다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근사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은 이거죠. 약간 뭐 필기해도 괜찮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MP가 5보다 작거나 그럴 때는 근사를 해서 계산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이항분포에서 확률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은 횟수, P는 한 번씩 했을 때 일어날 확률 그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평균이죠. 평균. 이항분포에서 뭐? 평균이 5보다 작거나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요
요거는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복습만 할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수업한 지 통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하더라? 얘들아. U 2x 더하기 5 이렇게 요약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말해주려고 해. 팁은 어떤 팁이 있냐면 그러니까 x에 관한 평균만 구하면 돼. 이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봐. 확률 밀도함수가 그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 거죠? y는 2분의 1 x면 x가 1일 때 이게 어떻게 돼? 아 이거는 그 약간 교육과정 외적인 건데 그게 나오니까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당황할 수 있거든. 2분의 1인데 이렇게 될 녀석이고 1과 4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일단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일단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예전의 교육과정 2017년도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또 특히나 사관학교나 경찰대에서는 교수님들이 약간 교육과정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한두 문제씩 내요.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보통의 사람이다. 정석책 펼쳐놓으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가 나오고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 가르쳐줬죠.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응? 근데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야. 그런데 이게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전체 넓이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 그럼 이 A를 알아야 하잖아. A라는 녀석은 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되려면 1이 되려면 요거는 지금 얼마예요? 요거는 선생님 그림을 근데 A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끊길 수는 없어. 왜냐하면 끊기면은 연속한 분포의 조건에서 좀 위배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말해볼게. 이 A라는 걸 찾아보려면 이 넓이가 얼마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지. 그지? 그럼 이 넓이가 4분의 3이 돼야 돼. 4분의 3이 되려면 이 넓이가 4분의 3이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이 밑변 길이가 지금 3이고요. 높이가 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1을 대입해보면 이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1,1을 한번 대입해볼게.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가 되죠. 마이너스 3a가 되는 건데 a가 일단은 양수일 수는 없어. a가 양수면 이게 그래프 안에 내어지는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fx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럼 전체 넓이가 1이 되려면 이 넓이가 4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이게 4분의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a는 2분의 1일 거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야 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6분의 1. 근데 a가 마이너스 6분의 1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어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원래 이어지지 않은 건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근데 고등학생들이 배운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전체 넓이가 1이다. 그러기 때문에 요 높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어야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쪼개기만 할게 계산 안 할 거야. 0에서부터 1까지는 저 확률 변수 x는 그대로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 x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더하기 1에서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6분의 1 x 빼기 4 요거를 직접 곱해가지고 정리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x에 관한 평균 구하고 그거 6배 하고 더하기 5 하는 거야. 자, 요거 아주 쉬워 보이지만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도 걸리는 문제고 이런 게 만약에 예전에 교육 과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빠졌고요. 그런데 논술이라든지 이런 소지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확장된 어떤 통 확률 분포를 공부할 때는 평균이나 분사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의 적분의 활용 문제기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만이라도 좀 알아두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루기만 한 거야. 자, 요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그래프 문제는 좀 이따 선생님이 심화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심화 개념으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냥 확률 계산하는 문제 한번 해보면 나중에 질문으로 받을게요.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보고요. 단수 계산 문제 이제 넘어갈게. 여러분이 한번 이제는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도전해야 하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갈 거야. 세지점수. 야, 이것도 아까 뭐 말한대요. 뭐 똑같은 이론이지. 넘어가고. 뭐 이것도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통계 추정으로 들어가네요. 마지막 문제는.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하고 나서 여기 뒤에서부터는 통계적 추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심화 개념하고 통계 추정 개념 조금 해드리고 마음부터 수업을 마무리할 것 같아. 일단 PPT는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그럼 끄고 개념 정리를 합시다. 방송관에 안 보이냐? DLAU는 누구지? 저게 야 지금 영자 모르는 애들은 누구야? 김86하고 하나 둘셋넷 다 아니 맞나? 김86하고 DALAU 채팅창에 한번 눌러봐. 누구야? 아이디 찬민이하고 명수인가? 그게? 아 DLA 명수고 찬민이도 혹시 들어왔니? 누구지? 그럼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다. 야 다음부터는 아이디 옆에다가 이름 좀 써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심화 개념 이제 좀 할 건데 심화 개념 필기 합시다. 필기 준비. 자 어떤 내용이냐면 확률 정균폭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뭐 평균은 m에 대한 정균폭라고 한번 해볼게. x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폭인데 내가 만약에 ft라는 함수를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수투할 때도 한번 예전에 뭐 한번 심화 개념으로 말렸던 건데 적분 생각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x가 만약에 t보다 같거나 큰 확률 그것을 함수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굳이 적분으로 이해해보면 얘가 t보다는 크고 무한대까지 ftt fx dx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나중에 대학 가서 보는 표현이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말할 건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선대칭 함수인데 이런 면적에 관한 한쪽 구간의 면적에 관한 이 함수 ft는 일단 무조건 말을 할게. 얘는 점대칭 함수야. 무조건 점대칭 함수다라고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럼 그림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 저 t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t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여러분이 보이는 경계 포인트가 있죠. t가 뭐일 때, t가 m일 때
t가 m일 때, 이게 t가 만약 m이라고 하면 x가 m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니까 이 녀석은 반쪽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0.5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만약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이 만약 정확하게 m일 때 그 확률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 응? 근데 만약에 t가 점점 커진다고 해보자. t가 m이 아니라 t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 그럼 같거나 큰 확률은 점점 확률이 어떻게 해? 점점 뭐를 향해 가죠? 0을 향해 가죠. 아니 왜냐면 처음에 0.5였는데 이렇게 t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될 확률은 점점 0을 향해 가잖아.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면 0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변곡점을 향해 이렇게 정근선 접근해 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m이 음의 무한대로만 간다고 할까? 그럼 확률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늘어나는데 점점 뭐를 향해 가? 전체 넓이가 얼마니까? 전체 넓이가 1을 향해 가지. 그럼 전체 넓이가 1을 향해 가니까 전체 넓이가 1을 향해 가는 정근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모양의 그림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 모양이 되는 거라서 중요한 건 요 m,2분의 1에 대한 무슨 함수다? 점대칭 함수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점대칭 함수라는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요? m,2분의 1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ft 더하기 f 2m-t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쉽게 말하면 얘랑 넓이를 만약에 더하게 되면 전체 얼마가 된다는 말이야? 1이 된다는 말이야. 그치? 이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미적분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야. 미적분에서 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냈어요. 적분 문제에서 m 빼기 알파에서 m 더하기 알파까지에 관한 이 면적을 확률을 구해보라고 했어. 아니 이 면적을 구해보라고 했어. 자, 내가 만약에 m 빼기 알파에서 m 더하기 알파까지 이런 점대칭 함수가 있는데 저 대문자 f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특별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계산하면 점대칭 함수 성질이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이으면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이으면 요 넓이가 요 넓이하고 어떻게 같아서 결국은 이 면적은 사다리꼴의 뭐가 되는 거고 사다리꼴의 이 면적이 되는 거고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간단하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2분의 1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저 중차 중앙에다가 높이, 등차 중앙에다가 이 높이가 몇 알파? 2알파.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알파라고 간단히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알파만 결정이 되면 이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이야. 얘는 만약 이런 녀석의 새로운 함수를 ft라고 하였을 때 그런 함수는 일단 무슨 함수가 된다는 사실 점대칭 함수가 되는데 이 점대칭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 모양이야. 이런 형태 모양이고 그 점은 m,2분의 1 정확히 중점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심화 적분과 통합형 문제로 이런 함수에서 만약 이런 확률, 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m 빼기 알파에서 m 더하기 알파, 여기가 알파하고 요가도 알파인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점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결국은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 아래 내려간 넓이하고 어떻게 같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이 사다리꼴의 면적과 어떻게 같아져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면적이라는 것은 등차 중앙, 이 2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이 높이랑 이 높이의 중점이죠. 중점이 2분의 1이야. 그 등차 중앙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바로 높이만 곱하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또 식으로도 바꾸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거 예전에 우리 많이 했으니까 걔네들도 꼭 보시면서 대칭의 적분에 관련된 이론들 꼭 한번 체크, 정리를 좀 해줘. 그거 중요해. 미적분해 때문에 말했지만 이게 첫 번째 개념.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좀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어. 막 필기할 시간이 좀 막 그렇게 많이 안 줘. 모르면은 동영상 매번 올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필기도 좀 하고 그래. 마무리를.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이번에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GT가 있는데 이 GT가 아까 같이 뭐 T에서부터 T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선대칭 함수가 있는데 요 구간은 이거는 어떤 유형이죠? 이런 유형은 어떤 단위 구간, 양끝이 이렇게 고정된 이렇게 고정된 그 확률 넓이란 말이야. 적분으로 말해보면 뭐 T에서부터 어디까지? T 더하기 1까지 뭐 FT, FX, DX 이건데 이것도 T가 함수인데 일단 이거는 내가 여러분 이런 말을 쓰게 얘는 무조건 선대칭 함수야. 선대칭 함수다 이렇게 일단 써놓으세요. 그죠? 선대칭 함수가 되고 그리고 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그림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형태 모양이야.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번 바로 이거 정육부 같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 모양 비슷한데 좀 특이하긴 한데 얘를 우리가 만약에 x를 우리가 t에 대해서 한번 직접 움직여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론은 배웠잖아. 직관적으로 t에서 t 더하기까지 이 구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t와 t 더하기의 중점 t와 t 더하기의 중점이 뭐가 될 때? m이 될 때. 쉽게 말하면 이 값은 t가 t 더하기 t 더하기의 중점이 m이 될 때 t가 얼마? 2m-1에다가 2로 나눠주면 m 빼기 2분의 1 m 빼기 2분의 1에서 뭐를 갖냐면 최대값을 가져 일단 g m 빼기 2분의 1이 일단은 최대값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최대값이야. 그리고 그 값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확률이 점점점 어떻게 가?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뭐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죠.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점에서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볼록인데 여기서 점점 0을 향할 때 아래로 볼록 가야 돼. 그럼 반드시 어딘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 변곡점이 있어야 돼. 그지? 왜냐면 왼쪽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t가 음행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어떻게? 점점점 0으로 가죠. 그리고 좌우 대칭꼴이기 때문에 이게 좌우 확률 계산이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인 이런 형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림 모양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확률 계산할 때 뭐 어떤 구간의 이 넓이라는 녀석은 반대쪽으로 이런 구간의 넓이하고 어떻게 같은 거다. 아까 H형과 H2 구하는 문제가 그런 이유가 같은 거야. H형과 H2가 같은 이유를 알겠냐? 뭐 그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에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두 가지 형태 아까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만약에 그릴 수가 있다면 나머지 변형된 형태는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쉽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좀 바꿔서 아까 우리가 x가 t보다 작거나 큰 확률을 내가 ft라는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했어. 만약에 x가 마이너스 t보다 작거나 클 확률 이 그래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t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t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t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갔다고 하면 t축에 관한 그래프에서 무슨 대칭하면 되는가? 무슨 대칭하면 되는가 생각해. 무슨 대칭? 아니 t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갔잖아. 무슨 대칭?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아니 y는 ft가 있고 y는 이 함수가 있는데 얘가 t가 t-t로 왔으니까 이게 무슨 대칭? 그렇지. y축 대칭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그림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탁 해버리면 그림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또 막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t 마이너스 2에 관한 그래프. 쉽게 말해보면 이건 f t-2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껌이다 이거죠.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죠? t축으로? 그렇지.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수의 그래프는 있잖아. 기본형만 여러분이 그릴 수만 있다면 기본형만 그릴 수 있으면 뭐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을 통해 가지고 저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기본형의 그래프 그리는 거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평행이동, 확대 축소 아니면 뭐 대칭이동 이런 경우에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중에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게 일단 심화 개념이야. 심화 개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그냥 10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내일도 일단 뭐 통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 치정률 또 마무리를 해. 야, 오늘까지는 꼭 통계 암품 문제들 자기가 다 풀어가지고 인증샷 올리세요. 오전에 끝나면 충분히 여러분 풀 시간이 있으니까 꼭 풀어봐야 돼. 약속하고 꼭 마음 먹고 이제 뭐 학원도 요즘에 다 문 닫잖아, 그지? 거의 학원 갈 일 없잖아, 공부하는 거니까 수학, 통계, 연속 확률표까지 쭉 마무리하시고 오늘 인증샷 꼭 올리셔야 돼요.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 그리고 지금 아이디 누구야? 현서나 명수나 저 누구 한 명은 나 모르겠는데 옆에다가 다른 친구들 아이디 같이 좀 이름 이렇게 좀 해줘. 그래야 좀 1분이라도 30초라도 여러분하고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확인하는 데가 힘들어. 예, 그런 거 고칠 수 있잖아. 입장할 때 고치는 건 지금 좀 시간 될 때 좀 시간 들여도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 고치는 방법도 나올 거고 그런 거 좀 한번 고치는 거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꼭 해결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약간만 요약 정리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아마 이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통일정 파트는 개념 정리하는 게 아마 다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는데 100% 암기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어. 부탁할 말이 뭐냐? 통계추정이라는 것은 통계적 추정. 암기야, 암기. 얘는 뭐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암기하면 다 풀고 암기를 못하면 손도 못 대고 암기를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원인데 이과생들은 알아야 돼. 반드시 수능에 나와. 마지막 단원이라서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거라서 뭐 마지막 뭐 한두 달 남아서 이제 한 번 정도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면은 마무리할 때 중간에 해도 필요 없어.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좀 꼼꼼하게 노트 보면서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앞부분만 좀 설명하고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조사 방법이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하려면 집단인데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용어는 통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대상 그러니까 전체 집합 그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 그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있을 거고 모집단에 대해서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분산도 있을 거야. 분산도 있을 거야. 근데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모평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는 말을 잘 안 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모집단에서 평균은 모평균이다. 이렇게 외워둬야 돼. 모집단에서 그냥 평균이라고 줘도 여러분 뭐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앞으로 평균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서 헷갈리는데 모집단에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대상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한다? 모평균이라고 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통계 모집단에 대해서 별량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모표준 편차라고 해. 분산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요? 분산이 되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 볼 때는 모집단에서 조사할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하는데 헷갈리지 말고 그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만 넘어가면 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20세 전국에 있는 왜냐면 남자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하잖아. 군대 가기 위해서. 그런 건 남자들의 전체 한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만 20세에 대한 남자는 다 조사한다고. 그런 게 전수조사야. 그치?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그러면 조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쓰지 않을게. 그냥 듣기만 해. 표본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표본조사는 건 뭐냐면 어떤 뭐 상품의 어떤 뭐 품질을 만약에 내가 조사하고 싶어. 그럼 상품을 다 뜯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중에 어떤 일부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걸 샘플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모집단을 뭐 하는 거지? 추정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외워야 할 내용이 표본조사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죠. 응?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모분사를 안다면 굳이 통계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조사,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그런 표본조사를 할 거고, 그 표본조사를 할 때 내가 만약에 N개를 꺼낼 건데요. 그 N개를 추출할 때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비복원 추출. 근데 복원 추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원 추출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는 추출. 그죠?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는 추출. 그래서 또 다시 집는 이런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은 어떻게? 꺼낸 녀석을 꺼낸 다음에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들은 고맙죠. 이 통계 추정 파트에서 비복원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원 추출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서는요? 통계적 추정 문제 파트에서는 비복원은 대학교 가서 배운다. 야, 그거는 몰라도 좋다. 그거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정석이나 이런 뭐 개념사에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원 추출만 다루면 돼. 복원 추출만 다루면 되고, 그 복원 추출에서 우리가 그 N개를 추출했어. 그럼 그 N개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x1, x2, xn 이렇게 썼을 때 이 N개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 이 n을 뭐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꺼내놓은 걸 다시 집어넣고, 그럼 이 SO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수라는 개념이야. 다시 한번. 이 SO는 확률 변수야. 첫 번째 꺼내는 수. 얘는 두 번째 꺼내는 수. 얘는 n번째 꺼내는 수. 얘네들은 확률 변수야. 어떤 값이 아니야. 확률 변수. 근데 내가 모집단에서 내가 n개를 추출했다가 하나씩 하나 꺼내 집어넣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 이렇게 하면서 n개를 추출했다. 근데 그 n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의미들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꺼낸 수, 두 번째 꺼낸 수, n번째 꺼낸 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용어를 배우는데, 이 확률 변수의 짝대기 이렇게 그은 녀석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해. 오늘은 용어 정리 요것만 딱 하고 끝낼 거야. 표본 평균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꺼낸 수부터 n번째 꺼낸 수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로 나눈, 한마디로 이 별량들의 평균이라고 해. 근데 이 첫 번째 꺼낸 수, 두 번째 꺼낸 수, n번째 꺼낸 수는 변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꺼낸 수에 대한 어떤 이 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 표본 평균도 어떻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변해. 이렇게 뭔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변한다. 추출 방법의 수가 만약에 n개를 꺼내서 모집단이 몇 개인지를 모르지만 그 개수가 정해지면 이 표본 평균들도 막 있겠죠.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이 n개는 표본의 크기고요. 외울 거는. 그 n개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한다? 표본 평균. 그리고 약간 어려운데 이 n개에 대한 표준 편차. 그걸 뭐라고 쓸 거냐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할게요. 표본 표준 편차. 그러면 반대로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또 쓰기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하나만 쓸게요.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 별량이 xi예요. xi.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그럼 편차의 제곱에 관한 평균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하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 우리가 다 편차의 제곱에 한번 구했어. 근데 주의할 게 이걸 n으로 나눌 게 아니라 n-로 나눠야 돼. n-로 나눠야 돼. 선생님 왜 n으로 안 나눠요? n으로 안 나누는 이유는 통계학자는 약속을 한 거야.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값이 커버리면 안 되니까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의미로는 n으로 나누는 거지만 n-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럼 약속한 걸 우리는 외워야 돼. 당연히 표본 분사는 그 표본 평균을 제곱하면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바로 뭐야? 표본 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외워두자. 이거는 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뭐가 된다? 별량. 이 별량에서 표본 평균을 뺀다. 그럼 편차의 제곱에 관한 평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n개에 관한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근데 얘는 거의 뭐랑 거의 같냐면 모 표준 편차와 거의 같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황인데 얘를 모를 때는 이 n개를 추출한 이 녀석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합니다. 예, 요 정도 사실만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걸 이어서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퍼펙트하게 암기하고 오세요. 여기까지만. 뭐 어렵지 않아. 몇 개 없잖아. 몇 개 없으니까 다음에 외울 게 좀 많아. 그래서 일단 숙제가 뭐냐면요. 오늘 그 연속 확률 분포까지 마무리하고 이거 간단하게 여기까지. 뭐 많지 않잖아. 뭐 표본 평균이 뭐냐, 표본 표준 편차가 뭐냐, 이런 용어 정도. 표본의 크기가 뭐냐, 표본의 크기 n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의미 정도만 알고, 만약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외우는 거기 때문에 뭐 개념서 아무거나 뭐 화통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이 통리적 추정 파트 문제는 안 풀어주니까 개념만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와야 선생님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든. 예습을 좀 약간 숙제로 낼게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 시간을 딱딱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짧다 좀, 그지? 여기까지. 내일도 화통이다. 민우야, 장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만 찍어서 보내. 자, 수고했어. 이거 녹화, 이거 또 마무리할게.